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쎄한 기운이 느껴지면 그건 조상님이 보내는 시그널이라고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계시라면서 말이죠. 차라리 결혼 전에 알면 파혼이라도 할 텐데 저는 조상님께 무엇을 잘못해서 결혼하고 그 실체를 알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실체를 하나둘 알게 될수록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도 없었나 싶더라니까요. 저는 학벌이 괜찮은 대치동 강사였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닙니다. 30살에 결혼해서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됐고 결혼하고도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생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첫 시험관으로 쌍둥이들을 임신했고 그 뒤로는 계속 아이들을 키우며 주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이를 낳고부터 시작되는데요. 아이를 가지기 전까진 저도 일을 했기에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실체와 마마보이의 끝판왕인 남편의 모습을 알게 되었네요. 사실 제가 은연중에 느꼈던 것들인데 당시에는 크게 부딪힐 일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들이었지만요. 근데 막상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며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할 일이 없으시면 매번 신혼집으로 육아하는 저를 찾아오십니다. 진작에 임신해서 애 낳았으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일 텐데 이제 애 낳아서 언제 키우려고 그러냐? 어머니, 요즘은 결혼 정년기도 높아지고 초산 나이도 높아져서 다들 제 나이쯤에 아이 낳아서 키워요. 걱정 마세요. 내가 뭐 딱히 누구 문제라고 말하지 않으마. 이래서 밭이 좋아야 씨가 잘 자란다는데 처음부터 밭이 고르지 않으니 씨가 제대로 정착될 리가 있겠니? 5년 동안 아이 없이 있다가 시험관으로 애들 가진 게 제 문제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머님? 밭은 너무나 멀쩡한데요. 거기 뿌리 씨가 온전치 못하고 개수도 별로 없으니 제대로 뿌리 내릴 틈이나 있겠나요? 제 문제가 아니라 씨앗 개수가 별로 없고 그나마 있던 씨앗도 온전치 못한 아들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 씨앗이 못돼서 우리 아들 씨앗이 불량이면 이렇게 건강한 둥이를 낳을 수 있었겠니? 대기업 다니는 잘 나가는 우리 아들, 네 시아버지가 사업 말아먹지만 않았어도 사자 며느리들은 기본이고 잘 나가는 기업 자제들 줄줄이 섰을 텐데 너는 네 시아버지한테 고마워해야겠다. 그나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네 시아버지가 사업 말아먹어서 그런 거니까. 제가 시험관으로 고생해서 겨우 애들 가진 거고요. 그나마 밭이 좋아서 둥이들 잘 자라준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저 엄청 쫓아다녔어요. 저도 대치동에서 인기 있는 강사였어요, 어머님. 강사 생활할 때 어머님 아들보다 많이 벌기도 했고요. 잘 나갔던 대치동 강사면 뭐하니? 지금 이렇게 집에나 들어앉아서 애나 보고 살림하면서 네 시아버지가 강남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그때 강남 엄마들이 다 날 따라다녔어. 사모님 하면서 어찌나 알랑방귀를 뀌던지. 근데 그랬던 인간들이 뭐? 네 시아버지 사업 망하자마자 스터디 그룹에서 나가라니 뭐라니. 저 어머니한테 이 이야기 오늘까지 딱 12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 그 스터디 그룹 사람들이랑 연락하지 않으세요? 넌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 것까지 개수로 세알이냐? 그 스터디 그룹도 내가 만든 거야. 우리 현호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그 스터디 그룹에 병원장 아들, 의원 딸, 연줄 좋은 애들로 만들었어. 그룹에서 나가라 한다고 내가 순순히 나갔을 것 같아? 아무튼 결론적으로 애들 아빠는 아버님 사업이 그렇게 됐어도 스터디 그룹 안 나가고 공부 열심히 했다면서요. 그럼 된 거죠. 처음에는 온갖 아양 떨던 그 인간들 내가 그렇게 되고는 얼마나 무시하고 비웃던지.
그래도 내가 우리 현우 때문에 악착같이 안 나가고 버텼다. 나 하나 자존심 접으면 그 그룹에 고액거래하는 하는 틈에 껴서 같이 수업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나가? 아무튼 그런 내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 현우가 대기업에 들어간 거지. 근데 어머님, 그 모임 안 나간 지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그 그룹들 자식이 변호사의 교수라며 저한테 자랑 엄청 하셨잖아요. 그 모임 안 나간 지 꽤 된 것 같은데 소식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했는데 간간히 연락은 하셨나 보네요. 내가 그 사람들이랑 연락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비록 지금은 강남이랑 정반대인 이 허름한 아파트에 이사 왔어도 나는 언젠가 강남 가서 다시 살 사람이야. 에이, 강남은 집값도 너무 비싸고 어머니도 여기로 이사 온 지 20년은 되셨잖아요. 지금 강남 가는 건 너무 무리예요. 너한테나 무리겠지? 지방에 살았던 네가 뭐 알긴 알겠어? 네 시아버지 사업만 그렇게 안 됐어도 내가 양식장 딸이 아니라 병원장 며느리 보는 건데 차라리 네 삼촌이 한다는 그 3층짜리 고급 횟집 식당 딸이었으면 좋았을걸. 어디 가서 사돈 내는 양식장 한다는 말도 못 꺼내겠더라. 저희 부모님이 양어장만 3개 가지고 계시고요. 배가 3척에 뗏목이 3개입니다. 그걸로 제 여동생도 의사랑 변호사 만들었고요. 제 막둥이 남동생은 서울대 입학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키워놓은 농장도 잘 되고 있고요. 요즘 뭐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나 양식장 한다고 하면 뭣도 모르고 무시하지. 교양 있고 알만한 사람들은 절대 무시 안 해요. 너 그래서 내가 지금 교양도 없고 무식해서 너희 집 양식장이라고 무시한다는 거야? 내가 교양이 없는 게 아니라 강남 사는 부자들은 키위 농장이니 양식장이니 그런 거 다 코웃음 친다 얘야. 너나 뭐 좀 알고 이야기하렴. 어디 건방지게 시애미 앞에서 말대꾸야. 교양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처럼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사돈내 무시하는 발언을 안 하실 것 같네요. 어머니, 오늘도 저녁까지 죽치고 계실 거예요? 저 애들 보느라 힘들거든요. 오늘은 어머니 댁 가서 저녁 드세요. 시애미가 왔는데 저녁도 안 먹이고 보내 참이니? 곧 우리 아들도 퇴근할 시간인데 아들도 보고 저녁도 좀 먹고 가련다. 난 김치만 있어도 밥 잘 먹으니 김치만 꺼내다오. 어머님 아들 요즘 야근이라서 새벽에 들어오고요. 진짜 김치만 있으면 되시겠어요? 그럼 김치에 계란 후라이 정도는 해드릴게요. 정말 김치만 꺼내줄 생각이었냐? 예, 나 이래봬도 아파트 분녀매장이고 아파트 소장보다 내 입김이 더 세서 어디 가서 나 함부로 못 대하고 대접받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너는 하늘 같은 어려운 시애미한테 김치 쪼가리 하나 주고 정말 저녁 먹으라고 할 생각이었냐? 쌍둥이가 있는 집에 오셔가지고 애는 같이 안 봐주시면서 되려 제 앞에서 사돈 흉보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얼마나 참고 어머님을 대해드려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하루 종일 어머니 감정 쓰레기통 노릇해드렸으면 저녁 정도는 어머니 댁 가서 드세요. 애들 아빠도 늦는 마당에 저녁도 대충 먹고 쉬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얼굴을 하고 가방을 챙겨서 휙 나가버리셨어요. 사실 냉동실에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생선들이 가득했지만 제 부모님이 하시는 양식장을 대놓고 무시하는 어머님에게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생선을 구워서 대접해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역시나 남편에게 말했는지 득달같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저녁도 안 차려주고 쫓아내더라고 당신한테 전화했었나 보지? 그 시간까지 엄마가 쌍둥이 봐주고 있으면 저녁이라도 좀 차려드리지. 그게 어려워? 어디 시어머니를 밥도 안 주고 쫓아내. 매번 애 보기 싫어서 야근 핑계대고 회사에 죽치고 있는 건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렇게 어머님이 걱정되면 당신이 일찍 와서 밥 차려드리면 되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쌍둥이를 같이 봐주신다고? 매번 아버님 사업 잘 되셨을 때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서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시다가 밥 얻어 드시고 가는데 내가 얼마나 피곤할지 생각 안 해봤니?
일이 바빠서 눈코 뜰 수 없는 남편한테 야근이 핑계라고? 너는 집에 들어앉아서 편하게 애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애나 보고 싶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적적하면 너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 말하는 거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다음부터 엄마 오면 밥 좀 잘 차려드리라고. 내가 처음부터 어머니 밥 안 챙겨드렸어? 우리 친정 양식장 무시하는 어머님한테 우리 부모님이 키운 생선들 구워드리고 서툰 솜씨지만 어머님 저녁 정성껏 차려드렸어. 쌍둥이들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도 차려드렸더니 돌아오는 반응은 이건 싱겁고 짜고 비리고 그래서 못 먹겠다며 젓가락으로 반찬 몇 번 뒤적이시다가 탁 놔두시더라. 네 말대로 네 요리가 서툴러서 형편없었나 보지. 그럼 우리 엄마가 맛없는데 굳이 며느리가 만들어줬으니 꾸역꾸역 먹어야 됐다. 내 요리가 형편없으니 그래서 안 해드렸어. 앞으로도 해드릴 생각 없고 그리고 당신 회사에 내 지인들 한두 명쯤 없을 것 같아? 당신이 매번 야근한답시고 회사에서 농땡이 친다는 건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더라. 누가 그래? 당신 아는 사람이 누군데? 내가 찾아가서 이 주둥이를 꼬매버리던가 해야지. 열심히 일하는 나를 모함하다니. 애를 낳고 나니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은 나날이 실망을 안겨줬어요. 맨날 있다는 야근의 회식에 가정은 등한시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자다가도 엎드리는 신용하는 마마보이, 고부 갈등 있을 때마다 제 편은 하나도 안 들고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와 맞서 싸우는 남편, 그게 지금의 제 남편의 모습이에요. 제가 제 힘으로 경제활동을 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주부를 하고 있으니 저의 남편에게 빌부터 사는 식충이 취급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시댁의 상황은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가 둘 있고 시아버지는 남편이 17살에 사업이 쫄딱 망한 뒤로 계속 경비 일을 하시고 있고 어머님은 아파트 분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로 둘 있다던 누나들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남편은 누나들에 대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딸 낳아봐야 소용 하나도 없더라. 딸을 둘이나 낳아서 적어도 키워놨더니 배응망덕하게 천륜을 저버리고 인연을 끊어? 요즘에는 딸이 최고라 하던데 난 그 말에 동의 못한다. 그럼 두 분 다 아예 연락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저희 결혼식 때도 안 오신 거 보면 그렇게 보이긴 했지만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나한테 자식은 현호 하나밖에 없어. 누나들이 돼가지고 집안 형편이 갑자기 그렇게 됐으면 대학에 욕심낼 게 아니라 동생한테 양보할 생각을 해야지. 그깟 대학 좀 미뤘다고 부모랑 연 끊는 게 말이 되니? 형님들 두 분은 대학 안 가셨어요? 그럼 현호 씨만 대학 간 거고요. 딸들이 공부를 잘하긴 했는데 하필 큰애 대입 시기에 네 시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도망치듯 이 아파트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큰애랑 작은애 다니는 과외학원 모두 끊어버리고 명문대에 붙여놓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에 못 보내줬지. 그래도 현호만큼은 스터디 그룹 고액과외랑 학원은 보내줬어 내가. 남편만 지원해주니 형님들이 많이 서운했나 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너네 사돈도 딸만 셋의 늦둥이 아들인 거 보면 아들 낳으려고 딸만 셋 줄줄 낳은 것 같은데 나도 똑같았다. 우리 현호 낳으려고 위에 딸 둘을 낳은 거였어. 어차피 아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지. 시집간 딸은 자식 지금 못 받아. 그러니 너도 친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거다. 어차피 사돈네도 아들한테 재산 다 물려줄 테고. 저희 부모님은 우리 내남매한테 골고루 사랑 주시며 키워주셨고요. 저희 내남매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게 하시며 부족한 거 없이 키워주셨어요. 무엇보다 부모님의 재산에 욕심이 없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시집을 갔어도 저는 영원한 저희 부모님 자식인걸요. 그때 가만히 앉아 이야기 듣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첫째 등록금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우리가 당장 밥 먹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첫째 등록금은 해줬어야 됐어. 당신의 현우 고액과에 돈만 안 퍼봤어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난 당신이 애들 잘 신경 쓰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중요한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상의도 일절 안 했어. 그러는 당신도 첫째 대학에 관심이 없었던 건 매한가지 아니에요. 당신 사업만 안 망했어도 이럴 일 없었지. 뭐? 내 사업이 그냥 망했어? 사업에 당신 처가 식구들이 얹혀있지만 않았어도 상황이 이렇게 안 됐어. 처남이 얼마나 큰 사고를 쳤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 사고 수습한다고 그 당시 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거기까지 신경 쓸 시간이 어딨겠어. 당신 능력 없는 걸 왜 내 남동생 탓을 하고 그래요. 아무튼 부모랑 연 끄는 것들은 내 자식들 아니야. 당신은 아니겠지만 난 딸들이 보고 싶고 생각나. 번호도 몰라서 연락도 못하는 내 심정을 당신이 알리나 있겠어?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라도 안다면 사죄라도 할 텐데. 사죄는 무슨. 당신 참 속도 좋다. 나한테는 우리 아들만 있으면 돼. 아들이 최고지 뭐. 그놈의 아들 타령 지겨워 죽겠어 아주. 내가 며느리 보기 창피해서 이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겠네. 시아버지께서는 넌더리 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내 현관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이 전혀 개의치 않으신 표정으로 제게 말하셨어요. 아무튼 은주 너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 우리 집 대를 이을 수 있으니 아들 가지는데 노력해야 돼. 제가 노력한다고 될 일인가요? 남편이 아들 염색체를 줘야 가능한 거죠. 노력하려면 남편이 노력하면 되겠네요. 과거를 회상하다 보니 연을 끊는 시누이들이 비단 대학 등록금이나 그런 이유로 연을 끊었을 거라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마 뭔가 계속 쌓이고 쌓여왔는데 그게 폭탄이 터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가지라는 시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딸 쌍둥이를 낳았으니 손주들이 태어났다는 기쁨보다는 셋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고 외치던 시어머니였어요. 그 소리는 저희 친정부모님도 같이 들었는데 친정부모님이 그 소리에 매우 언짢아하시더라고요. 임신기간 내내 너 입덧하고 계속 토하고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걸 보고도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너한테 셋째 타령이라니. 셋째 낳을 생각도 없어 나는. 우리 동해들도 시험관으로 얻은 아이들이고 우리 동해들만 낳아서 잘 키울 거야. 엄마는 너 임신기간 내내 너무 힘들어해서 속이 다 타들어갔다. 엄마는 손주도 좋지만 손주보다는 내 자식이 더 우선이고 먼저야. 임신기간 내내 입덧으로 고생도 했고 조산기가 있어서 내내 병원 신세를 져야 됐거든요. 제 걱정이 너무 되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많이 보러 오셨어요. 내 딸 몸은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셋째 이야기를 꺼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세상 모든 기준이 시어머니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이라 당연히 집집마다 자식 차별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편협하고 그릇된 사고방식은 어김없이 저를 괴롭혔고요. 한 번은 제가 둥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어디 가서 제 시어머니라고 하기에도 창피했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아니 여기 청소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청소하라고 우리가 월급 주는 줄 알아요?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쳤어요. 아이고 부녀회장님 죄송합니다.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도 돌아서고 나면 쓰레기가 버려져 있네요. 전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앞으로 청소하는 건 모두 영상으로 찍어서 나한테 가져와요. 내가 어떻게 청소하는지 좀 봐야겠네. 청소 제대로 안 하면 잘릴 거고 하세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아파트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어르신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청소 엄청 잘해주시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청소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매번 아파트 살펴보는 나랑 아파트 돌아가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저 한 번씩 훑어보는 사람이랑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뭐 저 혼자 좋다고 그러겠어요? 이게 다 우리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제가 발벗고 나서는 중이라고요. 저번에도 보니까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실도 좀 개선하자고 건의 나와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금을 했다던데 그 돈이면 휴게실에 에어컨이랑 난방 설치하고 소파 사도 남겠더만. 휴게실 보니까 아무런 개선 상황도 없고 소파는 당근 거래에서 구했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청소 아주머니들이 막 나무라다가 그걸 보고 한마디 하는 주민들과 언쟁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공부 잘하고 잘 사는 집안 애들만 모아서 만든 스터디 그룹에서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왕비 대접을 해주던 엄마들이 있었을 테죠. 그 무리 안에서 대장 노릇을 하던 버릇은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이사를 와서도 버리지 못하셨는지 아파트 부녀회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갑질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삼촌이 하시는 횟집을 가려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마치고 바로 시댁으로 오기로 했고 남편의 퇴근이 늦어질 것 같아 저는 그냥 둥이들을 데리고 먼저 시댁으로 간 날이었어요. 저희 삼촌들이 하는 횟집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양식장에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횟집을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삼촌에게 자금을 보태주셨거든요. 그래서 삼촌이랑 숙모는 저희 부모님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서울에 사는 삼촌네랑 가까운 곳에 저희 내남매가 거처를 정해서 같이 옹기종기 살고 있었고 숙모가 저희 내남매 반찬도 종종 챙겨주셨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도 저희 봐주러 오셨다가 항상 바쁜 삼촌네 식당을 거들어주며 카운터를 봐주기도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삼촌네 식당으로 가서 한창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워낙 고급지고 그래서 강남 사모님들도 많이 찾는다더라. 의원들이나 연예인들도 막 찾는 곳이라며 삼촌이 아니라 사돈이 하는 곳이면 얼마나 좋았겠어? 저희 친정엄마도 오늘 식당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은 웬만하면 안 해주셨으면 해요. 혹시나 저희 어머니가 들으실까 겁나요. 그냥 그러면 좋겠다는 말이지 뭐. 그나저나 너희 우리랑 합가는 언제 할 거니? 종종 내가 합가하자고 할 때 자꾸 모른 척 말 돌리던데 합가하기 싫으냐? 합가 내년에 상황 보고 하자. 나도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 좋지. 왜 싫겠어? 저는 싫어요. 누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합가하고 싶겠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거동 불편하신 것도 아니고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해도 합가할 생각이 없는데 왜 자꾸 합가 이야기를 꺼내세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해. 시어머니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드시면 될 텐데 듣기 싫은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며 제 심기를 불편하게 하셨어요. 저녁을 다 먹고 카운터에 계산하려고 계시는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랑 같이 다가갔어요. 엄마는 둥이들을 보면서 손님들 계산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제가 앞손님 계산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누군가 시어머니에게 아는 척을 해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현우 엄마 아니야? 요즘 모임에도 뜸하더니 여기서 다 만나네. 영주 엄마 오랜만이네. 오늘 모임 있다더니 여기서 했는 모양이야. 맞아. 횟집 하면 여기만한 데가 없지. 근데 여기 사장님이랑은 아는 사이인가 봐. 아, 여기 카운터 봐주시는 분? 우리 사돈이야. 오늘 우리가 바깥 양반 생일이라니까 사돈네가 굳이 식당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시네. 내가 횟집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강남에서 잘 나가는 식당에서 식사 대접도 받아. 여기 식당이 현우 엄마 며느리네 부모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여기 3층까지 있는데 항상 예약이 다 차서 예약 잡기도 힘들잖아. 돈 엄청 벌었겠던데?
부잣집 며느리 봤으면 봤다고 말을 해주지. 앞으로 현우 엄마한테 얘기하면 예약 좀 쉽게 되려나? 뭐 대단한 거라고 얘기까지 해. 우리 현우가 잘났으니 이만한 며느리도 들어오고 그런 거지 뭐. 예약 정도야 내 말 한마디면 금방이지 뭐. 나중에 언제든 얘기해. 그럼 나야 땡큐지. 현우 엄마도 얼른 우리 동네로 다시 이사와. 현우 아버지 사업도 잘 풀리고 있다면서. 이웃 주민 할 날도 얼마 안 남은 건가? 아무튼 다음 모임에는 참석 꼭 해. 그 말로만 듣던 스터디 그룹이었던 엄마들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시니 아까 전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생각나서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스터디 그룹에 있었던 분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종종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말로만 듣다가 직접 뵙게 되네요. 근데 아까 예약 이야기 말인데요. 저도 여기 삼촌이 하는 곳이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냥 한 번씩 도와주시는 거라 저희 시어머니께 이야기해도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저희 삼촌 식당이 워낙 손님이 많아서요. 아, 그러니까 며느님이 딸이 아니라 여기 사장님 조카라는 말이구나. 네, 저희 부모님은 양식장 하시는데 나중에 지방으로 여행 오실 일 있으시면 저희 양식장에서 하는 해물 직판장 시장에 들러주세요. 그때 서비스 드릴게요. 그래요. 말만이라도 참 고맙네. 오래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분은 저희 시어머니를 보며 멋쩍은 듯 웃고 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행동에 입이 쩍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난리가 났었죠. 네가 나를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걸. 거기서 네가 왜 나서서 영주 엄마랑 이야기를 주고받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설명을 해드려야죠. 괜히 추후에 예약 문제로 저희 삼촌이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작은 거짓말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랬어요. 거기서 네가 양식장 딸이라는 건 왜 밝히는 거야? 어차피 사돈네도 자식 넷한테 골고루 나눠줄 재산이라 봐야 얼마나 되겠어? 그 재산은 네 남동생밖에 더 주겠니?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서, 잘난 게 뭐가 있어서 나를 망신 주고 무시해? 애초에 무시한 건 어머님이셨지 제가 아니죠. 양식장 딸이 뭐 어떤데요? 양식장 딸은 싫고 횟집 딸은 괜찮으신가 봐요. 그나마 강남에서 잘 나가는 고급 횟집 딸이란 타이틀이 더 낫지. 내가 이제 창피해서 그 모임을 어떻게 나가니? 저도 시어머니에게 지기 싫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마다 모두 대받아치고 있으니 남편이 제게 소리쳤어요. 그냥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끝내. 네가 뭘 잘했다고 엄마 말에 다 됐고요. 그냥 네가 엄마 장단 맞춰주면 됐을 일을 왜 자꾸 키우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해. 사돈네 무시하는 어머님한테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줘? 어머님 옆에서 춤이라도 추면서 맞장구 쳐줘야 됐니? 내가 처음부터 사돈네 가지 말자고 했지. 당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잘못을 했고 며느리 잘못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며느리 네가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밤도 늦었으니 얼른 집에 가보거라. 오늘 아버님 생신이라 기분 좋게 식사하고 왔는데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이만 저희 가볼게요. 시어머니에게는 절대 나오지 않던 죄송하다는 말이 시아버지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저런 횡포를 막아주시는 편이었어요. 남의 편인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 편만 들어주니 보다 못한 시아버지께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네 시어머니는 괜찮았니?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든. 자기 망신 주는 거냐고 엄청 뭐라고 난리 났지 뭐. 근데 애초에 어머님이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도 네 시어머니 장단에 맞춰야 하나 했는데 네가 나서서 아니라고 해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더라. 아마 친정어머니께서도 시어머니께서 은연중에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드셨나 봐요. 친정부모님에게는 정말 면목이 없었어요. 괜히 딸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게 한 것 같아서 말이죠.
친정어머니랑 통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있는 여동생이 제게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언니, 엄마랑 아빠가 양식장 작업하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랑 다리를 다치셨나 봐. 근데 둘째 언니는 재판이 많아서 지금 당장 병간호하러 오기는 힘들고 언니가 병간호하고 있으면 둘째 언니가 바톤 터치하러 오겠다고 하던데 우리 막내도 군대에 가 있으니 간호할 사람이 마땅치 않네. 뭐? 엄마랑 아빠 많이 다쳤어? 지금 상태는 어때? 아빠는 허리 수술하러 들어갔고 엄마도 다리 깁스해야 돼서 거동 불편하지. 나도 응급실에 엄마랑 아빠가 실려오는 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 다행히 아빠 수술도 잘 됐고 엄마도 깁스 한 3주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일단 알겠어. 내가 얼른 짐 챙겨서 병원으로 갈게. 너도 병원 일만 해도 바쁠 텐데 신경 많이 쓰이겠다. 언니가 얼른 갈 테니 걱정 마. 정말 한국의 장녀 표본인 저는 집안에서 무뚝뚝하고 집안의 중대사나 이런 중요한 일에 누구보다 고민하는 맞이였어요. 밖에서는 활달하지만 동생들 앞에서는 중심을 잘 잡으려던 첫째였죠. 그래서 일단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가서 부모님을 간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로 시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가서 일주일 정도 간호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둥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그랬지? 난 애들 절대 안 봐준다고. 애들 엄마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일단 상황이 다르잖아요. 딱 일주일만 저희 애들 봐주세요. 내가 너가 뭐가 이쁘다고 애들을 봐줘? 손자면 몰라도 손녀는 봐주기 싫다. 그리고 네가 일주일씩이나 집 비우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줘? 저희 친정아버지는 허리 수술하셨고요. 어머니는 깁스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제가 애들 데려가지도 못하고 동생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간호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너는 시집간 딸이라 자식 취급도 못 받을 텐데 가서 병간호한다고 너한테 무슨 콩고물이 떨어진다냐? 내 말 무시하고 사돈네 간호하러 갔다가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네 신혼집에 너 못 들어오게 할 테니까. 더 이상 시어머니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숙모에게 부탁을 했어요. 숙모께서 흔쾌히 아이들을 맡아준다고 하시기에 정말 감사했어요. 끝까지 아들 밥 타령하는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무시하고 저는 친정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러 갔죠. 그 사이에 남편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거기 꼭 당신이 가야 돼? 당신이 일주일이나 집 비우고 쪼르르 병간호하러 가면 내 밥은 누가 차려줘? 게다가 애들 엄마한테 맡아달라고 하기까지 했다며? 너는 양심이 있냐 없냐? 일주일이나 집 비우는 주제에 애까지 맡기고 친정 간다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해? 방금 그 발언 나랑 제발 이혼해주세요 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맞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다쳤다는데 너는 괜찮냐는 말이 먼저가 아니라 네 목구멍으로 넘어갈 밥 타령이 먼저니? 내가 남의 애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부모님 병간호 좀 한다는데 양심까지 나올 일이야 그게? 너는 정말 알면 알수록 실망 그 자체다. 정말 저런 인간이랑 결혼한 게 너무나 후회가 돼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부모님도 너무 걱정이 되고 저딴 것도 남편이라고 10년을 같이 산 제게도 굉장히 화가 나기도 했어요. 아무튼 둥이들은 숙모가 맡아주니 저는 아무 생각 말고 친정 부모님 간호나 잘해드릴 생각이었죠. 2인 병실에 나란히 누워 계시는 부모님을 보니 눈물이 먼저 쏟아졌어요. 누워있는 아빠 옆에 앉아 기대서 우는데 제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시며 친정아버지께서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렇게 병간호한 지 일주일 정도가 됐을 무렵 아버지께서 제게 웬 서류를 몇 장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서류 같아 보이는데 이게 무슨 서류야 아빠? 우리 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아빠가 엄마랑 딸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야. 네가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구나. 둘째 여동생이 부모님 병간호를 하러 갔고 저는 아이들 보느라 힘들 숙모 생각에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들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숙모께서는 다음날 애들 찾으러 오라면서 오늘 너무 고생했으니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신혼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고 잠궈버렸어요. 제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니 초인종을 통해서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몇 년 전부터 폭언을 종종 하셔서 제가 항상 녹음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번에도 무슨 말 할지 몰라 휴대폰 녹음도 같이 틀어놨었거든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엄연히 이 집의 공동 명의자입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비밀번호 바꿔서 못 들어오게 할 권리 없어요. 경찰 부를까요? 내 아들도 집에 같이 있는데 경찰 부른다는데 뭐가 해결되겠어? 그나저나 왜 벌써 왔어? 그냥 장례식까지 마치고 올라오지? 장례식이요? 어머님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길 바라셨어요. 애들 아빠 집안에 있다고 했죠? 참 기가 막혀서. 네 남편도 네가 좀 정신 차려야 된다더라. 그러게 평소에 네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니? 그 와중에 제가 현관문 틈으로 쪽들여 접어서 밀어넣자 시어머니께서 한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문을 벌컥 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태도가 변해서는 말하셨어요. 추운데 밖에 너무 오래 세워뒀지? 얼른 들어오렴. 세상에 손 차가운 거 봐. 제 손을 잡고 꺼낸 시모의 손을 뿌리치니 시모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여기 등기 서류에 적혀있는 주소가 그 강남 아파트 맞지? 사돈이 너한테 아파트 상속해주는 거니? 신혼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께서 주신 등기 하나를 더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현관문 틈으로 복사한 등기 하나를 쪽지처럼 접어넣어줬고 시어머니는 한참 그걸 보다가 문을 열어준 거였어요. 네, 부모님이 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다고 미리 상속해 주신다네요. 안 그래도 내가 지인한테 사돈네 양식장이랑 농장에 대해 들었는데 건강보험료만 몇백 낼 정도로 돈을 잘 번다더라. 근데 딸한테는 전혀 재산 줄 생각이 없어 보여서 글렀다 생각했더니 그래도 장녀라고 아파트 한 채 해주시는 거냐? 강남 아파트를 장녀한테 줄 정도면 아들한테도 줄 재산이 꽤 있으신가 보네.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한 양식장으로 저희 부모님 돈 많이 보세요. 어머님이 비린내 난다고 무시한 일들도 다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정말 잘 됐다. 나도 이 고질고질한 아파트 벗어나고 싶었는데 우리는 언제 이사 가면 되니? 나도 그 엄마들한테 말할 곳이 생겼으니 이제 그 모임에도 얼굴 빳빳이 들고 나갈 수 있겠어. 안 그래도 너네랑 합가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이게 다 이러려고 그랬나 보다. 나도 얼른 지금 사는 아파트 내놔야겠어. 김치국부터 한 사발 마시는 시어머니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바라던 합가는 할 수 없겠네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랑요. 근데 그 구질한 아파트 파시면 안 돼요. 그 아파트에서 아들이랑 합가해서 사셔야 되니까요. 저는 어머님의 그 뻔뻔함이 참 신기해요. 저한테 그렇게 해놓고도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머님 귀한 아들 반품할 테니 평생 끼고 사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소리야? 저의 이혼 발언에 가만히 앉아서 반감만 하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강남 아파트 상속받는다니까 아주 살판났냐? 너 혼자 애들 절대 못 키워. 그건 알고나 하는 소리야? 뭘로 돈 벌어서 애들 키울 건데 이혼이 쉬운 줄 아나 본데 강남 아파트까지 장인어른한테 상속받는 상황에 내가 너랑 이혼해 줄 것 같아? 어차피 협의 이혼 안 해줄 거라 생각했고 소송 이혼 갈 생각이었어.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혼이란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얘 애미야, 아까 내가 한 말은 이도다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과하며 비는데 너는 불쌍하지도 않냐? 전혀 불쌍하지 않고 그저 웃긴데? 그저 강남 아파트에 눈이 멀어 계시는 걸로밖에 안 보여. 강남 아파트를 눈앞에 두고 내가 이혼하자고 얘기하니 그제야 처음으로 내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것 보니 더 허탈하다. 일단 신혼집에 나와서 숙모집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을 얼른 보고 싶고 상황이 그렇게 된 마당에
한 공간에서 남편이랑 같이 잔다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어차피 신혼집은 제 지분이 더 많이 들어간 공동명의였고 시어머니가 문자와 전화로 한 막말 등등 녹취 기록은 꽤 있고 소송하면 고부 갈등 간의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는 내밀 것이 많이 있었어요. 역시나 이혼 못 해주겠다고 두모자가 뻔뻔하게 나오기에 결국 소송으로 돌입했는데 긴 이혼 소송 끝에 저는 얼마 전에 완벽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애들 데리고 부모님이 상속해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사는 중이에요. 공부방을 차려서 애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강남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는지 이혼한 전 며느리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차단한 상태예요. 그 시아버지께서 따로 연락이 오셨어요. 그동안 못 볼 꼴 보고 사느라 고생했어. 내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내가 더 잘 좀 해줬어야 됐는데 참 미안하다.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아버님, 그래도 아버님이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나중에 우리 손녀들 한 번씩 생각나시면 연락 주세요. 연락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그렇게 시아버지와는 나름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어머니와 남편 꼴을 안 보고 살아도 되니 속도 시원하고 너무나 홀가분하게 사는 중입니다.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